자, 강호가도입니다. 시조가 좀 많네요. 시조를 빨리 끝내고 가사하고 그 다음에 사문문학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시조가 좀 많아요. 근데 봤더니 좀 필수적인 작품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기는 다 해야 될 것 같다. 네. 강호가도부터 한번 보죠. 강호가도는 이제 자연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연친화와 어떤 임금에 대한 걱정이나 우국지정 뭐 이런 내용이 같이 드러나는 걸 강호가도라고 하고, 그냥 자연친화만 드러나면 이제 강호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구별을 해서 부릅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국어 연구 하시는 분들이나 알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자연친화다. 내용을 보죠. 일단은 갈래가 보니까 연시조죠. 이제 그 갈래는 좀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1수, 2수, 3수, 4수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연시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제목이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어? 어부가. 이연보의 어부가가 제목인데 어부를 좀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부 여기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어부라고 하면 낚시질하며 자연친화하는 사대부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싱맨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 어부가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여기 이제 요 부자가 아비부자를 쓴다. 그럼 사대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낚시질하며 자연친화하는 사대부를 나타내는 말이다. 자,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자연친화하고 있죠. 이렵편주를 한 조각 작은 배를, 요 한자 좀 알아두세요. 주자, 배주자입니다. 배주자. 이렵편주를 만경파, 여기서는 이제 파자, 요 파자가 물결 파자인데 이 물결 파자 왼쪽에 보면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 점, 이렇게 띵, 이걸 어떻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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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게 이제 물수변이에요. 이게 물수변이라고 해서 요 삼수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 이제 물수자를 변으로 만든 형태거든요. 요 변이 쓰이면 물과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과. 그래서 이 파자는 물결 파자고, 만경파는 아주 넓은 물결에 이런 뜻이 됩니다. 한 조각 작은 배를 넓은 물결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미제거니는 잊었거니죠. 그 국의 두음 법칙이지. 인세는 이제 인간 세상이니까 부정적입니다. 자연과 대비되죠. 인세. 근데 그 인세를 이제 다 잊었어요. 부정적인 대상을 잊었다. 날 가는 줄을 알냐. 날이 가는 줄을 알겠는가. 서리법이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모르게다. 서리법. 됐죠? 자연 친화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어부의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 굽어보니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요렇게 딱 읽으면 대꾸법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굽어보니 천심녹수 땡, 돌아보니 만첩청산 땡.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문장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죠. 요새 시험 보는데 자꾸 아무데나 대꾸법 쓰는 친구들이 있어. 대꾸법은 문장 성분의 대칭 구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문장 성분을 따져보신 다음에 대꾸법을 쓰든지 말든지 하셔야 돼요.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진짜 좀 보세요. 먼지 진짜예요. 먼지. 그래, 홍은 붉은 홍자. 그 고스톱에서 홍단할 때 홍자입니다. 그래서 홍진 이러면 붉은 먼지고, 이게 이제 속세, 더러운 속세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십장은 길이를 나타내요. 길이.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100m? 그러니까 홍진, 붉은 먼지가 100m가 쌓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려졌는가. 누가 십장 홍진을 가렸다는 거냐면 만첩청산이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겹으로 나를 둘러싼 청산이 속세의 붉은 먼지를 가려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첩청산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 대상이에요.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강호는 강과 호수, 자연인데 요거 무슨 법인지 알아요?
요거 대유법이에요. 대유법. 잘 나오진 않는데 강과 호수인데 사실은 이제 자연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인 자연, 부분인 강과 호수죠. 전체를 부분에 빗대었다. 대유법. 강호의 월백, 달이 하얗게 뜨면 이런 뜻이에요. 강과 호수에 달이 하얗게 뜨면 더욱 무심하여라. 이것도 단어 아셔야 된다 그랬죠. 이거 패턴이에요. 뭐 패턴이라기보다 이 단어의 뜻을 아셔야 돼요. 어부처럼 단어의 뜻을. 무심은 욕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여러분이 쓰는 무심은 이렇게 사람이 무심하냐 이러면 뭐 정이 없냐, 뭐 아니면 관심이 없냐,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죠. 다정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의 무심도 이때도 쓰이긴 쓰였어요. 쓰이긴 쓰였는데 욕심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다는 거고 욕심이 없다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좀 뜻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수 청하에 밥을 싸고 밥 알죠? 밥 라이스 밥을 싼 거야. 농류에 고기를 꿰어.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일단 대꾸법이죠. 일단 여기서 대꾸가 됩니다.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 꿰어. 대꾸법이고 이게 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도시락 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시락 싸는 겁니다. 그래서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를 꿰어서 들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노적 화총은 밑에 뜻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갈대밭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갈대밭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르실까?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 이거 서리법입니다.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 서리법. 모르지롱 뭐 이런 거예요. 나밖에 모르지롱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일반 청의미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소소한 행복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어느 분이라는 건 이제 속세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분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하에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를 꿰어 갈대밭에 배 메어두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도시락 싸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물놀이 나온 거죠.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청의미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런 소소한 행복을 알겠는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수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수중에 백구이 비이라. 여러분이 이거 뜻을 몰라도 대꾸법인 건 알 수 있어야 돼요.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어디에 뭐가 뭐하고 수중에 백구이 비이라 어디에 뭐가 뭐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꾸법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산두 산머리에 한운 이게 한자가 한가로울 한자예요. 한가하다 할 때 한가로울 한자에 운자는 구름 운자죠. 그래서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날 기자. 그러니까 다 한자죠. 다 한자예요, 여러분. 요새 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 한자 배우고 더 안 배웠다 뭐 이런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중학교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자를 모르면은 국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전문법 본격적으로 배우고 이러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한자라도 제발 좀 잘 봐두세요. 내가 이거 잘 봐도 이렇게 말하는 것들. 기하고 일어날 기자. 수중에 물 가운데에 백구이 흰새입니다. 흰새가 날아다닌다. 비상할 때 비자죠. 날아다닐 날 비자. 백구가 날아다닌다. 대꾸법이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얘기죠. 자연. 그러니까 산 봉우리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 있고 물에는 흰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한가로운 자연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심코 다정하니 좀 전에 했죠. 무심코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없고 다정하니 이 두 것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것이 뭘까요? 두 것. 한운과 백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 한운과 백구가 무심하고 다정하다. 욕심이 없고 다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의인법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무심하다. 욕심이 없다. 구름이 다정하다 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이죠. 백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조차 노르리라 그랬는데 너가 누구냐? 역시 한운과 백구예요. 그러니까
한운과 백구를 지금 너라고 했죠.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너, 그대, 당신이라고 하거나 부르면 청자 설정이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의인법이죠. 물론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도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 무조건 맞습니다. 사람을 부르거나 너, 그대, 당신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청자 설정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그렇게 하면 의인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인법. 여기서도 의인법인 걸 알 수 있지만 요걸 보면 더 확실하게 의인법인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조차 노르리라 라는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놀겠다. 자연친화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 되어 놀겠다. 무라일체의 경지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 장안을 돌아보니 여러분 장안은 사실 중국의 수도예요. 중국의 수도. 그 삼국지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장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장안성. 중국의 수도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장안 이러면 수도를 나타내는 말, 서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서울입니다. 서울. 한양이죠.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이 북궐은 무조건 임금 계신 대궐이에요. 임금이 실제로는 남쪽에 있어도 북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북쪽에 있고 임금은 남쪽에 있어. 그래도 북궐이라고 한다는 거. 북두칠성, 북극성 이런 거 나오면 다 임금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북쪽 왠지 모르겠는데 북쪽이 이제 임금이 있는 곳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북궐이 천리로다는 임금 계신 대궐이 천리나 떨어져 있다. 근데 실제로 물리적 거리가 천리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주에 누워있은들. 주자 무슨 주자? 배주자죠. 아까 했죠. 일엽편주 할 때 주자죠. 어주에 누워있은들. 고깃배에 누워있은들. 늦은 스치 이시랴. 잊은 적이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잊은 적이 있겠는가? 이런 말이고요. 임금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항상 임금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임금을 생각하는 건 결국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며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국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국지정이에요. 어주에 누워있은들 잊은 적이 없다. 임금을 늘 걱정해요. 내적 갈등.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연 친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임금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내적 갈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시랴 이랬으니까 있으랴 이랬으니까 서리법이죠. 잊은 적이 있겠는가? 당연히 없지. 서리법이죠.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자 냅두라는 거예요. 내 시름이 아니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세현이 없겠느냐? 제세현은 세상을 다스릴,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가 없겠는가? 나 말고 또 있겠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름이 아니라 속칭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알 바가 아니다.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사람이 또 있겠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걱정을 했잖아. 근데 이제 걱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갈등이 해소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임금을 돕는 일과 자연친화 가운데에서 자연친화를 선택한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자연친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마지막에 살짝 요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끝.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보죠.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삶의 고뇌를 해소하지 못하고 유랑생활 아니죠. 예, 유랑은 아니에요. 자연 속에 있지만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 뭐 반성 안 나왔고요. 속세와 거리를 두고, 이건 맞죠. 부지런히 학문 수양에 힘쓰고 있다. 학문 수양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건 맞는데 요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을 즐기면서도 세상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떨쳐버렸잖아 마지막에. 그쵸? 답이 없네. 5번 벼슬에서 물러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이거 아니죠. 헛소리입니다. 답이 없는데? 몇 번일까? 4번인가? 봐요. 예, 그나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는데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부분이 여기 있긴 있었죠. 근데 여기선 떨쳐버린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내면 안 되긴 한데 잠깐만요. 답지를 좀 볼게요. 네, 4번으로 되어 있네요. 네, 4번이 답인 것 같긴 합니다. 다른 건 뭐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내면 안 된다. 좀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생활. 기억 뭔데? 기억이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생활. 어부의 생애 맞죠? 니은이 천심녹수인데 그런가? 천심녹수가 속세를 차단시키나? 아까는 내가 이제 그 만첩청산이라 그랬잖아요. 천심녹수도 그렇다고 보는 건가? 디귿을 한번 뭐 다른 걸 먼저 좀 봅시다. 무심하다. 이거는 화자의 정서, 심리 맞네요. 그쵸? 맞습니다. 자연물과 일체가, 이거 맞는 것 같죠? 물화일체 아까 나왔었는데. 그쵸? 물화일체. 잊은 적이 있겠는가? 아, 이거네요. 그쵸? 잊은 적이 있겠는가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잊은 적이 없다. 근데 뭘 잊은 적이 없냐면 속세를 잊은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2번은 맞는 걸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던 그 다른 자습서나 이런 데에서는 천심녹수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만약에 이걸 여러분 내신에서 한다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100% 맞는데 요거는 조금 어떤 자습서에서는 이게 아닌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분명히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5번이 너무 틀렸어요. 3번 보기에서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거 모두 골라라. 모두 기억,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일단 이건 틀린 것 같죠?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면 시적 긴장감을 높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어조의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적 긴장감이 드러나는 부분이 여기 근데 여기서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대비, 이건 뭐 이제 자연과 인세 나와 있었죠. 주제의식을 부각 맞는 것 같고요. 자연물의 인격 부여 있었죠. 친밀감, 뭐 이제 의인화가 쓰이면 친밀감이 드러나죠. 서리적, 이건 뭐 당연히 맞겠죠.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그죠? 5번입니다. 지금 봤어요? 서리법 나오니까 맞겠지 이러는 거. 사실 저 이게 다른 시들도 그래요. 고전시가가 나오면 서리법이 나오잖아? 그럼 시를 읽어보지 않았어도 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출발을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확인은 해야 돼요. 서리법이 있는지. 거봐 있잖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걸 다른 선택지를 좀 더 빠르게 넘어가는 느낌이지 이걸 확인하지 않겠다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년의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왔다. 자신의 사유지를 기반으로 의식에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틈이 나면 작은 배를 타고 팔자가 좋으시네. 그죠?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분이네. 그러니까 자연친화하면서 이렇게 놀지. 자 1번 이중에 시름 없으니는 귀향 후 산수를 즐기는 거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벼슬에 있을 때는 시름이 많았는데 2번 이력편주는 작은 배 맞네요. 인세를 다 잊었거니 인세를 잊었다. 인세가 속세라 그랬으니까 인간 세상 그러니까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그 현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얼마나 가렸는가. 작가의 의식에 부족함이 없게 된 계기 아니죠. 작가의 의식에 부족함이 없는 건 뭐 때문이죠? 자신의 사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렸는 거는 이제 속세를 얼마나 가렸냐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속세를 가린 것이 사유지를 갖게 된 근거입니까? 이유인가요? 계기인가요? 아니죠. 4번이 틀렸네요. 헛소리네요. 어느 분이 아실까는 만족감 맞습니다. 맞아요.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 아무도 모를 걸, 너무 좋은 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족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기법. 뭐가 있지? 대조법.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 세상과 대조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인세와 자연을 대조해서 대조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어짐과 그리움의 노래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유형의 시들이죠. 임의 부재, 임을 그리워함, 뭐 이게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시들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보시면 작가들이 황진이나 홍랑이나 개랑 이렇게 랑이 붙어 있으면은 이제 기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녀시조.
그 다음에 황진이도 기녀였죠. 그래서 기녀들의 시조를 지금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뭐 그리움의 시가 기녀들의 시조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런 걸 좀 모아서 제시를 해놨네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 감탄사 뜻이 없습니다.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이런 말인데 지금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일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고 그리워할 줄을 몰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 왜 그랬니? 그리워할 줄을 몰랐니? 이런 말인 거죠. 이시라 하더면 있으라고 했으면 이런 뜻이에요. 있으라고 했으면 가랴마는 가겠느냐마는 가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이죠. 이거 서리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서리법입니다. 가랴 가지 않겠지 이런 거니까 서리법으로 볼 수 있어요. 있으라고 했으면 가랴마는 제구태어인데 이 제구태어가 사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를 배울 때 꼭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제구태어인데 이 제구태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이 제를 화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로. 두 번째는 제를 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바꿔서 써놨는데 첫 번째를 뭐 임으로 볼까요? 아무튼 임으로 해석하는 거랑 화자로 해석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구태여 보내고 이렇게 읽을 건지 아니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이렇게 읽을 건지. 그래서 가랴마는 제구태여로 읽으면 일단 이게 도치법이고요. 도치법. 아이고 영어다. 자, 그래서 지가 굳이 가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지가 굳이 가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는 임이에요. 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화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지가 굳이 보내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가 굳이 보내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붙여서 읽어야 되죠. 제구태여 보내고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호흡이잖아 이게 지금. 그죠? 하나의 호흡. 의미상으로 하나의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두 줄로 나눠서 썼잖아요. 이런 걸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행간걸침. 행간걸침. 그래서 요행과 요행 이렇게 두 행으로 나눠서 하나의 의미상으로 읽어야 될 부분을 두 행으로 나눠서 써놨다. 이걸 행간걸침이라 그래요. 행간걸침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운이 생기고 운율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임을 보내놓고 가라고 했잖아. 그죠? 있으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굳이 보낸 거야. 있으라고 안 한 거지.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뒤에는 똑같아요. 해석이. 그러니까 내가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 이건데 이 제구태여를 어디에 갖다 붙일 거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행간걸침으로 볼 거냐 아니면 도치법으로 볼 거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알아두는 게 아니라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둘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임을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모르겠다. 이런 한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두 번째, 맷버들 가지 꺾어. 가래는 가지예요. 맷버들 가지를 꺾어 보내노라 임의 손에. 이것도 도치법이죠. 보내노라 임의 손에. 임의 손에 보내노라가 일반적인 표현인데 보내노라 임의 손에라고 했으니까 도치법이에요.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이건 이제 임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에게 말하는 거죠. 이 맷버들 가지를 내가 보내는데 이거를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그러니까 저 맷버들에서 새 잎이 나면 그것이 나라고 여겨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맷버들은 화자를 대변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이게 화자를 대변하고 있는 거지 감정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화자를 대변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뭐 어렵지 않죠? 또 이제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화자의 분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게 곧 화자죠. 그러니까 화자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임에 대한 사랑,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다 맞는 얘기죠. 바로 갑니다. 이화우 흩뿌릴째. 이 시가 나왔구나.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화우는 이제 여러분 이화가 백꽃이에요. 백꽃.
백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것을 이제 이화우라고 하는 건데, 이화우가 흩뿌릴째, 그러니까 봄이죠, 봄.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 시즌입니다.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은 이제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화우가 떨어지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때가 떠오르면서 임이랑 헤어졌던 그날이 떠오르며 임이 생각나는 거예요.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나는 임을 생각하는데 임도 나를 생각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외로움 정서가 드러나 있네요. 그쵸? 네. 제가 이제 아마 예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할 수도 있는데 2009년 5월 21일 2009년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2009년 5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4시였어요. 네. 햇살이 되게 쨍한 그런 날이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수업 끝나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5월 21일인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9월 달에 이 시를 가르친 거야, 내가. 9월 달에. 그때가 참 인상이 깊었어요. 예. 9월 달에 이 시를 처음 이제 그 학생들한테 9월 달에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처음 했죠. 5월 21일에 봄이죠. 딱 그때거든요. 이화우가 흩뿌릴 때. 그때 내가 임이랑 헤어졌는데 이 9월 달에 지금 내가 이걸 가르치고 있다. 이 추풍낙엽에 가을에 이걸 가르치면서 또 굉장히 감정이입이 됐던 그런 시였어요. 그 후로 이제 이 시를 가르칠 때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2009년 5월 21일 그날은 못 잊을 것 같아. 계속 또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그래서 임을 그리워하면서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시는 어렵지 않죠. 문제를 바로 봅시다.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별과 관련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이제 임을 보냈죠. 근데 이게 이별과 관련된 건가? 이게 그러니까 임이랑 이제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임의 부재 상황이다 이러면 맞거든요. 이별 글쎄요. 2번을 봅시다. 자신의 궁핍한 처 아니죠. 궁핍하다는 건 가난하다는 거야. 혹시 또 이것도 모를까봐.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 헛소리고요.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 상황. 애상감. 애상감은 맞는 것 같은데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 상황.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대 자체가 드러나 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틀렸고요. 속세에서 벗어나 이상. 이거 헛소리고. 1번이 답인가 본데 이것도 문제. 좀 죄송하지만 이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별 아니고요. 이별 지워버리세요. 임의 부재와 관련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EBS 왜 이러냐.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 애는 회한의 감정 뭐 있겠죠. 몇 번으로 화자의 불씨 봤죠. 나인가 여기소서는 임에 대한 당부이다. 당부라고 해야 되나? 소망이지 않나? 당부이다.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화후 흩뿌릴 때는 임과 헤어진 시기, 봄이라는 거죠. 추풍낙엽은 이미 떠나는 화자가 겪는 시련이다. 잠깐만요. 시련이라고? 잠깐만요. 시련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이게 뭐 낙엽이 내 몸에 떨어져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추풍낙엽을 보면서 화자의 감정이 더 격해지고 정서가 심화되고 외로움이 심해지고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죠. 왜냐면 임을 떠오르게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화자에게 가해지는 시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 대상이에요. 추풍낙엽이? 그렇진 않잖아. 이게 시련과 고난이라면 이게 부정적 대상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건 부정적 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는 이건 가능하니까 맞다고 볼 수 있고 5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이거 안 했다. 몇 번이었어? 1번. 네. 답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기억을, 이거 그거죠? 이거 딱 보니까 도치로 볼 수 있고 행간걸침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구태여 말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제가 지칭하는 경우 대상은 가의 경우 임이다. 도치로 보는 경우. 자, 뭐였어요? 도치로 보는 경우. 지가 굳이 가랴마는 이거였지? 그러니까 임 맞네요. 행간걸침 지가 굳이 보내고 이거였죠? 그러니까 화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별의 책임은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 모두 화자에게 있다. 이게 좀 말이 그렇지 않아요? 책임이 화자에게 있다. 그럼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뭐냐면 있으라고 했으면 가겠냐. 예? 있으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보냈잖아. 근데 이 보내다를 고지고대로 야 빨리 가 이렇게 보낸 건지 아니면 그냥 가게 둔 것을 그냥 가겠다고 하길래 그냥 그래 안녕 이러고 가게 뒀어. 이걸 그냥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 맞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지만 너무 좀 협소한 해석이 아닌가. 책임이 있다. 글쎄요. 저는 좀 2번 뭐 맞는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화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황진이가 무슨 무슨 죄가 있다고. 3번. 가의 경우는 중장에 국한된 해석이고 나의 경우는 중장에서 시작해 중장. 뭐 맞습니다. 행간걸침이니까. 4번. 가의 경우는 서리적 표현이 추가되어 화자의 고집센 성격을 강조할 수 있다. 가의 경우. 도체 구태여 가랴마는 도치인데 일단 서리적 표현이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서리적 표현입니다. 가랴마는 자체가 서리적 표현이고 화자의 고집이 센 성격 요거는 이게 왜 고집 잠깐만요. 가의 경우 제 구태여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되고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화자의 고집이 센 성격은 둘 다 틀리거든요. 둘 다 틀린데 내가 볼 때는 둘 다 틀린데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와 나에 따라서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의 경우 서리적 표현이 추가되어 화자의 고집이 센 성격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든 나든 이건 똑같습니다. 고집 이거를 왜냐면 어쨌든 화자가 보냈다는 거잖아요. 화자가 붙잡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 가를 고집이 세다고 보면 나도 고집이 센 거예요. 근데 이건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는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서리적 표현도 원래 있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네. 4번이구나.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4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나의 경우 자존심과 연모의 감정 사이에서 화자의 내적 고뇌가 부각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자존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가지 말라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약간 상한다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왜 그래요? 왜 그래? 있으라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있으라고 하면 되지. 요즘은 이제 안 그러죠. 요즘은 이제 있으라고 많이들 하실 건데.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자존심이 있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라기보다 있으라고 했는데 가면 어떡해? 그냥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용기 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나 가야 되는데 이러고 가버리면 좀 상처를 더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있으라고 할까 말까 이게 이제 자존심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으라고 해야 된다 이게 연모의 감정인 거고 아니면 자존심을 세워서 있으라고 말을 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존심인 거죠. 그 사이에서의 내적 고뇌가 부각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이거는 왜 부각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이거 5번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제 구태여와 보내고 사이에 행간걸침이 있잖아요. 그 행간걸침 사이에 텀이 있잖아. 그 텀이 내적 갈등을 심화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고뇌가 부각되는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행간걸침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부각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잠시만요. 답을 좀 볼게요. 4번이네요. 4번. 그래서 4번이 워낙 틀렸어요. 화자의 고집된 성격 어쩌고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다는 모두 임과 떨어진 공간적 거리감을 제시하고 있다. 공간적 거리감이요? 아니죠. 뭐 아까 정서적 거리감은 없네. 천리가 없네. 예. 아 여기 있다. 천리. 아 요거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 요 천리가 그 정서적 거리감이에요. 이것도 가끔 이제 시험에 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내냐면 너네가 선생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여기서 별로 낼 게 없어요. 예, 세 줄밖에 안 되고 뭐 주제도 너무 뻔하고 그래서 낼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나 내는 거예요. 천리 이런 거 이제 이거 정서적 거리감이냐 물리적 거리감이냐 뭐 이런 거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 거리감이라고 하면 틀린 거죠. 예. 틀렸습니다. 어디 갔어? 4번이지. 예, 이거 아니에요. 나와 다는 모두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분위기 형성. 다와 달리 나는 이면에 원망. 원망이 있었나요? 원망? 없죠? 예, 원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와 달리 나는 미래 재회를 기약. 미래 재회를 기약 아니죠? 그냥 그게 나라고 여겨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정도이지 다시 만나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나와 달리 나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외로움 말하는 거네요. 그죠? 예, 정서가 외롭다라는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죠. 여긴 없어.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다에서 화자와 이미 이별한 계절. 그거죠? 이화우. 봄입니다. 계절은 봄. 그것을 알려주는 시어는 이화우.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끝. 자, 학문에 정진하는 즐거움입니다. 학문에 정진하는 즐거움. 도산 12곡, 고산 9곡가 요 두 작품이고요. 도산 12곡은 특히 자주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필기하면서 바로 볼게요.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이 당시에 가던 길은 여러분 긍정이에요. 이거 학문정진의 길입니다.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몇 년 동안 이제 버려두고 어디에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고. 그러니까 딴 데 갔다 온 거죠. 예, 딴 데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야 돌아왔으니 년디 다른 곳에 마음 주지 않으리. 해석을 일단 써두세요. 다른 곳에 마음 주지 않으리.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년디는 부정이죠. 그죠? 다른 곳에 마음 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부정적 대상이고 여기서는 벼슬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임금이 벼슬을 하러 오라고 꼬십니다. 이게 이황이 쓴 건데 이황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유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자꾸 임금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황이 벼슬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그 말이에요. 당시에 가던 길 학문정진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이제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돌아온 것이죠. 이제야 돌아왔으니 다른데 마음 주지 않겠다라고 학문정진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11수. 이 11수가 문제인데 이 11수는 이게 원래 연시조거든요. 도산 12곡이 이제 12수의 연시조란 말이야. 근데 요 11수만 똑 떼어가지고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선택지 같은 거에도 요거만 나와. 그럼 애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여기에 이제 청산과 유수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자연친화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아니거든. 아니야. 이걸 알려줘도 맨날 예?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들어오자마자 배우는 시조인데 예? 그때 분명히 이제 알려주는데 그러고도 1년, 2년, 3년 계속 틀려요. 틀리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틀리지 마시고 제발 좀 잘 알아두세요.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만고, 오랜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 푸르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수는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역시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흐른다. 우리도 그치지 말라.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오랜 세월 항상 푸르리라. 이런 말이에요. 얘처럼 청산처럼 오랜 세월 항상 푸르리라. 근데 여러분 이 푸르다 내가 뭐라 그랬죠? 푸른색이 모르면 다 그랬죠? 그 청운의 부푼 꿈이라는 말 들어봤죠? 청운. 이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라는 말을 쓰거든. 이게 뭐냐면 이제 입신양명의 꿈이에요. 벼슬의 꿈이야. 그래서 이 청이라는 것이 학문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문을 닦아서 높은 벼슬에 오르겠다. 이거를 이제 청운의 부푼 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은 학문이다. 푸른색이 학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또 스승의 학문보다 제자의 학문이 더 뛰어나다. 청출어람 청어람. 그죠? 청출어람 청어람. 그 쪽빛의 푸른 물보다 쪽빛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 이거죠. 이게 청출어람 청어람인데 그때 그 의미가 학문을 뜻한단 말이에요. 학문을. 그래서 푸른색은 청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세요. 이거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랜 세월 항상 푸르리라라고 했을 때 이 청은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에 정진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써놓으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게 없죠? 해석만 좀 잘 하시면 돼요. 제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연치는 아니다. 그 다음에 고산구곡가. 요건 또 이제 요 이황과 이이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라이벌 그 성리학계의 두 거장이죠.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요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고산구곡담은 자연 속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바깥의 사람, 그러니까 속세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속세의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주모복거하니 주모복거는 이제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산다 뭐 이런 의미예요. 풀을 베고 산에서 풀을 베고 집을 짓고 사니 번님내가 나오신다. 여기서 이제 번님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벗이라는 게 제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학문을 함께할 제자들 뭐 요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번님내가 나오신다. 어즈버 이거 뜻 없어요. 감탄사입니다. 어즈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이거는 이제 그 주자 알아요? 주자가 무의산에서 학문에 정진했던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고사 활용. 그러니까 이게 주자라는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여기 나오죠. 학주자를 하리라. 그러니까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게 주자가 정립한 그런 학문입니다. 공자, 맹자, 주자예요. 이 성리학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도 되게 여러 개의 유학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사라든가 뭐 중국 역사라든가 뭐 윤리화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면 아마 훨씬 자세히 배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자세히는 몰라. 근데 어릴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유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유학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유학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유학은 꼭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진 않아. 그래서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다르거든,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제 성리학이 다 먹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리학을 정립했던 주자도 공자 맹자급이에요. 여기 보면 무의를 상상하고 주자가 무의산에서 학문에 정진했던 그 일을 생각하고 주자를 공부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주자가 했던 그 행동을 배우겠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주자 학문을 공부하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에 대한 정진하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곡. 자, 오곡은 어디인가? 이게 이제
고산 9곡담이잖아요. 그래서 1곡, 2곡, 3곡, 4곡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이제 5곡인 거죠, 얘는. 5곡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1곡은 어둠의 2곡은 어둠의 이렇게. 5곡은 어둠의 은병이 보기 좋다. 은병. 은자는 수물은자고요. 병자는 병풍할 때 병자인데 숨어있는 병풍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래? 절벽 이런 뜻입니다. 숨은 병풍인데 절벽을 병풍은 뭐야? 병풍에다가 많이 비유를 했어. 예, 그래서 병풍을 의미하고요. 절벽을 의미하고요. 보기 교희 좋다는 얘기입니다. 수변정사. 수변은 물가죠. 정사는 이 사자가 집사자예요. 집. 예, 그래서 맑은 집. 그래서 물가에 지은 집은 소쇠함도, 맑고 깨끗함도, 가히 없다, 끝이 없다. 여러분 이거 해석 쓰셔야 됩니다. 해석 쓰세요. 수변정사, 물가에 맑은 집은 소쇠함도, 맑고 깨끗함도, 가히 없다, 끝이 없다. 항상 다시 얘기합니다. 단어별로 쓰세요. 단어별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아야 다른 고전시가를 볼 때에도 그 단어를 아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그냥 쭉 통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음풍 하오리라. 강학은 학문을 강하는 거예요. 강의 하는 거죠. 강의.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번님네 왔잖아. 그 번님네한테 학문을 가르치겠다. 가르침도 하려니와 영월음풍은 자연을 뭐 이제 그 뭐 달을 노래하고 바람을 읊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이제 자연 친화예요. 자연 친화. 시를 읊으며 자연 친화하겠다. 됐죠? 그래서 둘 다 이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는 시다. 둘 다 연시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와 나를 함께 소개하기 위한 제목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거. 부정적 세태에 대한 비판 아니고 끊임없이 학문수야 이거네요. 네, 이거겠지 뭐. 출세와 유교 아니고 실용적 가치 아니고 내적 갈등 아니고 2번이죠.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나는 연시조의 일부입니다. 연시조는 병렬적으로 평시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일관된 체제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질서정연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뭐 그렇대요. 적절하지 않은 거. 가의 10곡은 화자가 추구해야 할 목적을, 11곡은 이를 위한 실천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뭐라고? 뭐라고요? 목적, 실천 의지. 10곡은 목적. 목적은 뭔데? 학문 정진이요? 의지 똑같은 거 아닌가? 뭐가 달라? 글쎄요. 똑같은데. 이제야 돌아왔는 거. 목적. 다른데 마음 주지 않으리. 이게 목적이요? 만고 상청하리라. 뭐 이건 의지는 맞는데. 이상한데? 2번. 가의 11곡의 만고 상청하리라는 시상전개 과정에서 주제의식을 나타내. 뭐 이건 맞습니다. 나의 서사는 시상전개의 단서 맞고요. 나의 5곡의 강학은 서사의 학주자. 그렇죠. 강학이라는 게 이제 그 학문 가르치는 거라 그랬으니까 학주자랑 관련이 있겠죠. 나의 5곡의 수변정사의 지리적 특성이 5번이네요. 네, 5번이 그냥 헛소리네. 아이씨, 5번부터 읽을 걸. 근데 네, 1번 좀 애매하지 않나? 그냥 대충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3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색채를 대비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색채 대비가 있어? 가에? 가 이거 색채 대비가 있다고요? 없는데? 물론 푸른색이 드러나긴 합니다. 푸른색. 근데 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1번인 것 같은데요. 가는 의문의 방식으로 후회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거죠. 그 어디에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 고. 이 고가 의문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대상의 속성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찬이 있어? 가에? 이거 말하는 건가? 청산과 유수에 대한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자는 거잖아. 우리도 쟤들처럼 그치지 말자 이런 거니까 청산과 유수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자가 귀감으로 삼는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주자. 나의 공간은 학문 수양과 자연친화 평행. 맞죠? 마지막에 학주자도 하고 강학도 하고 영월 음풍도 하자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가의 기억과 유사한 의미를 나에서 찾았어라. 가의 기억과 학문 정진 나에서 찾았으라고? 뭐 강학을 말하는 건가? 뭐 강학도 될 수 있고요. 학주자를 하리라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변치 않고 학문 수양, 학문에 정진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끝. 자, 그 다음에 주세붕의 오륜가입니다. 이제 오륜이라는 거는 삼강오륜 할 때 그 오륜이죠.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 5가지 이게 오륜이고요. 그 오륜에서 벗어나면 불륜, 그 윤리를 깨트리면 폐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륜과 폐륜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윤리 5가지 그것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작품이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오륜가 그 다음에 그 정철의 훈민가 이런 작품들을 지은 이유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많이 좀 그 도덕심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또 전장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윤리를 기대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이런 노래들을 만들어서 이제 불렀던 겁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1수부터. 사람마다 이 말씀 들어라. 이 사자는 강조의 사고 이 말씀을 들어라. 근데 이제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할 이야기, 밑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어도 사람이 아니다. 사람답지 않은 사람인 거죠. 이 말씀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말으리라. 뭐 배우고야 말 것이다. 지가 배우겠다고. 그러니까 너네도 배워라. 뭐 이런 의미겠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게 참 미스테리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자가 한 말이에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아마 공자의 책에 있는 구절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날 낳으셨는지 어머니가 낳으셨잖아, 그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러니까 아빠도 뭘 하나 해야 돼서 그런 건가? 어차피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는데 아빠도 하나를 해야 되니까 그냥 낳으시고에 넣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낳았죠, 사실. 그래서 그냥 하나씩 이렇게 떼어준 것 같은데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가 아니시면 내 몸이 없을 것이다.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끝이 없으셨다. 뭐 아시겠죠?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 끝이 없다. 부모의 덕이 하늘 끝까지 쌓아도 끝이 없다. 뭐 이런 의미죠. 제가 아무것도 안 써놨죠. 여러분 해석만 쓰시면 돼요. 뭐 내용은 모를 만한 게 없습니다. 3수 종과 종이요 종. 그 천민 종과 한껏 양반이죠. 종과 양반을 누가 만들었는고?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하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저번에 했는데 하늘이 만든 거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천명을 어기는 것이고 천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한테 잘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벌과 가염이사 개미가 이 뜻을 먼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왕벌, 여왕개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벌과 개미가 그 여왕을 떠받친다 이거예요. 벌과 개미도 저렇게 여왕을 떠받치는데 인간이 왕을, 주인을 떠받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뭐 이런 의미죠.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아니 한 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지나 맙시다.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꼭 임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인들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다음 지압이 밭갈러 간대. 지압이는 남편이에요. 지 아빠가 아니고 남편입니다. 남편이 밭갈러 간대. 농사를 지으러 갔죠. 밥꼬리를 이고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왔다 갔다 밥을 와서 밥을 먹고 다시 가고 이러지 않고 이제 밥을 해가지고 논으로 갖다 줬죠. 지압이 밭갈러 간대. 밥꼬리를 이고 가서 반상을 들어. 밥상이죠. 밥상을 들어서 눈썹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압이의 눈썹을 좁힌다는 게 아니에요. 밥상을 들어서 눈썹을 맞춥니다. 밥상을 내 눈썹 높이까지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압이한테 바치는 거야. 이해돼요? 밥상을 내 눈썹 높이까지 들어올려서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아비에 대한 공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공경. 진실로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까? 손은 손님이에요. 손님과 다르지 않다. 근데 이게 그래서 남편이구나. 남이라서. 우리 그게 아니라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귀한 손님인 거죠. 귀한 손님.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해야 할 존재다.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아비를 공경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오륜이 부자유친. 이게 지금 부자유친. 여기다 쓸까?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이죠. 그 다음에 요건 없는데? 종과 한 것과 요거는 따로 없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부부유별. 아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이니까 이걸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보면 군신유의로 볼 수 있고, 그죠? 임금과 신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형과 동생, 장유유서죠. 장유유서.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장유유서인데 하나 못 빠졌냐? 친구, 붕우유신 빠졌죠? 이렇게 쓰니까 약간 붕우신 같잖아. 붕우유신이요. 자, 이렇게 요 5가지가 이제 오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친구는 없긴 한데, 없긴 해요. 이게 아마 이게 끝이 아니라서 더 있을 텐데 거기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 내용은 이제 지아비에 대한 공경입니다. 형님 자신 젖을, 어머니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형님이 먹은 젖을 내 조차 먹음이다. 내가 따라 먹습니다. 왜냐면 형님은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님이 먼저 이제 엄마 젖을 빨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젖을 먹습니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머님 너 사랑이야. 어머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형제가 불화하면, 화목하지 아니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그러니까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돼지나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은 것이다.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개도 형제끼리 화목하던데. 근데 그거 있어요, 여러분. 개가 좀 자라잖아? 좀 크잖아? 그러면 형제끼리 화목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요. 어릴 때 이제 개가 강아지를 많이 낳잖아? 막 7, 8마리 낳잖아? 그러면 이거 보신 분도 있겠는데 막 젖을 서로 빨려고 싸웁니다. 개 싸워요. 개들이랑 개 싸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짐승들은 화목하지 못하구나. 형제끼리도 싸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형제가 화목하지 않으면 개돼지나 다름이 없다. 화목해라.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하지 않으면, 불공하면, 죄송합니다. 불공하면, 여러분 이거 연쇄법이죠.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여기는 대꾸고, 그죠? 대꾸법. 대꾸법이고 같은 이로 끝났는데 같은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거 연쇄법이에요.
같은데 불공하면 공경하지 않으면 어디가 다르겠는가? 개돼지와 이거 생략돼 있어요. 개돼지와는 생략이 돼 있지만 뭐 그런 의미인 겁니다. 짐승과 어디가 다르겠는가? 다르지 않다. 서리법. 날로 시험하디어시단 나이가 많으시거든. 도대체 이게 우리말이냐? 완전 다른데.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공경하고야 말겠다.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됐죠? 해석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유교적 통치 이념. 통치 이념. 통치 이념이요? 물론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유교적 가치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통치 이념이냐? 글쎄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통치 이념이면 뭐 그런 거죠. 덕으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다스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통치 이념이지. 그죠? 물론 덕으로 다스린다의 그 덕 안에 뭐 이런 오륜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통치 이념은 아니죠.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일수가 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수에서 이런 얘기 하죠. 앞으로 할 얘기 잘 들어 라고 했으니까 이건 서사로 볼 수가 있죠. 평이한 순 우리말 이건 맞죠. 예. 왜냐하면 백성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순 우리말 위주로 표현을 했어요. 자연물을 활용해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 자연물이 있어? 이거? 벌과 개미요? 벌과 개미 뭐 그래요. 예, 뭐 자연물로 볼 수는 있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노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의 필요성은 안 나왔던 것 같죠, 그죠? 1번인 줄 알았더니 5번이네요. 예, 5번이 더 틀리긴 했습니다. 근데 아유, 통치인형. 네, 5번입니다. 5번이 더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이수부터 육수를 한자성어와 연결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부생모육. 이게 이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라는 거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자의 책에 있는 그런 구절이고, 규원가에 보면 이게 또 나옵니다. 부생모육 신고하야. 네,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 공자의 책을 읽었을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군신유의. 그 다음에 거한재미 교의신인데 거한재미가 그거예요. 상을 들어가지고 그 눈썹에 맞춘다. 이게 거한재미입니다. 그래서 사수가 그거죠. 네, 거한재미 맞고요. 그래서 남편을 공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수가 틀렸네요. 교우이신, 교우, 벗을 사귐에 있어 믿음으로 사귄다 이런 뜻인데 아니죠. 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4번입니다. 장유유서 같은 경우는 네, 형제 사이에서도 장유유서를 쓸 수 있지만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도 장유유서를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수도 장유유서가 맞습니다. 답은 4번. 형아 아이야 네 살을 만져보아라. 누구 손에 태어났길래, 누구 손에 태어났길래, 단어별로 알아두세요. 누구 손에 태어났길래 모양조차 같은가. 그러니까 이제 형과 아우가 모양이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태어났길래 생김새가 같으냐. 한 젖 먹고 길러나 있어. 한 젖을 먹고 자라났으니 다른 마음을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 형제 간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보기와 달리 오수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오수, 대화. 맞아요. 형님 자신 저질이랬으니까 이건 아우가 하는 말. 어와 우리 아우야 이거는 형이 하는 말이죠. 요 두 개 대화입니다. 대화의 형식 써놔야겠다. 여러분도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기와 달리 오수는 짐승에 빗대어. 맞죠? 네, 개돼지. 오수와 달리 보기는 외양의 유사성. 맞습니다. 누구 손에 태어났길래 모양조차 같으냐 했죠. 그 다음에 오수와 보기는 모두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뭐가 있어? 첫? 이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런가 봐. 세상에. 그런가? 5번을 볼까요? 5번은 맞나? 오수와 복인의 형제간의 우애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아니죠. 예, 어려움을 강조하는 건 5번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네, 4번이 뭔가 젖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기의 가해 원인을 기억의 전달 방식에서 추론하여 서술해라. 네, 그러니까 뭐 교화 효과가 미흡했다는 건데 기억을 보면 이거죠. 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어도 사람이 아니니 말씀을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말으리라. 뭐 이건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미흡했냐? 말투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죠? 약간 말투가 왜 저 따위야? 그냥 야 이렇게 해야 사람다운 거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안 지키면 개돼지나 다름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약간 강요하는 느낌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미흡했다 뭐 그거 쓰라는 것 같습니다.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걸 뭘 서술형으로 냈냐. 끝. 자, 그 다음 오우가예요. 오우가. 이 오우는 다섯 친구란 뜻입니다. 다섯 친구. 근데 그 다섯 친구가 보시면 자연이에요. 수, 석, 송, 죽, 월. 자연을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의인법 아셔야 되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의인법이라서 내용을 바로 보죠.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수석, 송죽. 동산에 달이 오르니 월. 이렇게 5개입니다. 수석과 송죽 그리고 월까지. 그 더욱 반갑구나. 반갑다는 정서.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겠는가. 서리법이고요. 서리법,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됐죠? 당연히 자연 친화고요. 자연을 친구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연 친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수,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여러분 이 구름은 부정이에요. 구름은 부정입니다. 구름, 검기를 자주 한다. 왜 부정이냐? 바람 소리 막다나 그칠 적이 많다. 이 바람도 부정인데 왜 부정이냐? 얘네는 둘 다 가변, 변해요. 가변, 일시적, 순간적 뭐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름빛이 좋긴 좋은데 자주 까매져. 바람이 좋긴 좋은데 그칠 때가 많아. 이런 말이죠. 물론 바람은 그치지 않죠. 바람이 그치면 지구가 망할 텐데. 바람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 불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좋고도 그칠 뒤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좋고도 그치지 않는 것은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긍정이에요. 물, 얍. 네. 이거 해놓고 해야겠다. 너무 오래 걸리네. 자, 물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물은 영원, 불변부터 불변, 영원. 의구성이라고 합니다. 의구, 변하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변, 영원, 의구.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름과 바람은 별로고 물은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석, 송죽, 월 이 5개가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석, 송죽, 월을 이렇게 좋다고 말할 거예요. 여기는 바위, 수, 석,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얘네는 안 좋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물의 영원성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자, 필기를 다 했고요. 세 번째부터 봅시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그러니까 피면서 쉽게 지니까 뭐예요? 가변이죠. 그죠? 가변입니다.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래지는가? 역시 가변이에요. 가변, 일시적, 순간적.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바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웃긴 게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발렌타인데이 때 바위를 선물해줘야 된다. 꽃을 선물하지 마라. 꽃은 변하니까요. 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돌멩이를 선물하세요. 요새는 그 뭐 있더만 그 맹구돌인가? 그런 것도 있더만요. 바위 정말로 바위를 선물해준다. 변하지 않는 바위. 좋네요. 그 다음에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꽃과 잎도 다 변하는 애들입니다. 소라, 소나무죠. 송죽할 때 송죠, 송.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의 뿌리, 불휘가 뿌리죠.
구천은 땅속이에요. 땅속. 땅속에 뿌리가 곧은 줄을 곧다고요. 곧다. 이렇게 직선이라고. 곧은 줄을 근로하여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나무는 뿌리도 고다 이런 말이에요. 뿌리도 저렇게 곧다. 소나무는 그렇게 곧은 친구야. 그러니까 곧다는 게 뭐예요? 지조화절개죠. 네. 이건 써야겠다. 뿌리가 곧은 줄. 여러분은 다 쓰셔야 돼요. 위에 이런 거 다 써야 돼 이거. 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써두시고. 뿌리가 곧다. 그러면 이제 지조화절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도 왜 좋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도 불변, 영원, 의구성 이것도 지조화절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게 뭐예요? 대나무죠, 여러분. 대나무는 나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이름이 대나무잖아, 그죠? 근데 왜 나무라고 하기 애매하냐면 일단 속이 비어 있고 이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매년 자라는 게 있고, 예? 원래 나무는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있는 이유가 얘가 옆으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만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큰단 말이야. 근데 대나무는 위로만 커요. 예. 그리고 이게 아마 뭐 봄에만 자라나 그럴걸요. 예. 그래서 이게 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높이 또 자라고 하니까 나무의 특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특성도 있는데 풀의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기에는 풀 같고 풀이라고 하기엔 나무 같은 약간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어 있는가. 저러하고 사시에 푸르니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나무의 중요한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곧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푸르다, 사철 푸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특성으로 지조화절개를 드러내죠. 그를 좋아하노라. 그라고 표현했죠. 네, 의인법. 뭐 다 의인법이긴 해요. 네, 다 의인법인데 소라 불렀으니까 의인법. 그러니까 친구라고 한 거에서 이미 다 의인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육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이니 달이죠. 밤중의 광명이 너만 한 이가 또 있겠느냐. 달입니다. 너만 한 이 사람, 너만 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벗인 가노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달은 밤에 뜨죠. 그러니까 밤에 사람들이 뭘 하냐면 어두운 곳에서 자기만의 어떤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이 모르게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했어. 근데 달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밤중에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까 달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 몰래 한 잘못, 나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벗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벗을 사귀셔야 됩니다. 내 잘못을 남들에게 말하는 벗이 아니라 남들에게 내 잘못을 말하지 않는 벗. 그게 벗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벗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걸 이제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벗. 아까 우리가 그 붕우유신 했잖아요. 붕우유신 하진 않았지. 그냥 말만 했는데 붕우유신이라는 게 벗은 벗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신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벗 사이에는 벗의 잘못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그런 신의가 있어야 돼. 물론 벗한테는 말해줘야 돼요. 야, 너 근데 이런 게 조금 잘못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잘못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고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이제 벗이긴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윗글의 표현상 특징. 적절하지 않은 거. 서리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 뭐 이건 있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서리적 표현 어쩌고가 나오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문제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면 안 돼요.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있겠지 이러고 이제 다른 선택지를 먼저 보기는 합니다.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이건 헛소리죠. 어조 변화가 일단 없고요. 뭐 정적이다 동적이다 이런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틀렸네요. 1번 맞잖아, 그지? 1번 맞아요. 답은 2번. 넘어갑니다, 이거는. 너무 틀려서.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순 5에 대해 소개하는 서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친구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고요. 2수와 3수에서는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 맞습니다. 4수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한다. 일단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게 여러분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생동감을 드러내지? 이거 쉽지 않은데. 뭐 붉은색 이런 거, 푸른색 그럴 수 있긴 한데 봅시다. 몇 수요? 4수. 여기잖아. 일단 색채 이미지가 없어요. 생동감도 없고요. 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3번입니다. 보나마나 3번. 그다음 윗글과 보기를 비교해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부사시사인데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숲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이어라 지국총 이거는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이제 후렴구입니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설명 안 하고 일단 그냥 후렴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나락들락 맑고 깊은 소는 연못 소자예요.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요거 한자 연못 소자 연못에 온갖 곡이 뛰노는구나. 자연 친화네요. 그죠?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찌 씩씩한고 뱀에어라 이거 됐고요. 이건 후렴구고요. 머흔 구름 앉지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그러니까 구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속세를 가려주거든. 이런 말이죠. 파랑성을 염치 마라 진원을 막는다. 파랑성이 파도 소리거든요. 파도 소리. 이거 아까 그 물결 파자지. 파도 소리. 성자는 소리 성자. 염 싫어할 염자. 염치 마라 진원을 막는도다. 진원 이제 먼지 진짜죠. 이 진짜. 그래 속세를 막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연물을 벗으려 뭐 맞겠습니다. 윗글과 보기는 모두 이상과 현실 이거 헛소리인데요. 이상과 현실 뭐 그런 게 나오질 않았는데 2번입니다. 됐죠? 너무 틀렸어요. 윗글에 제시된 오후 중에서 과묵함의 덕성을 지닌 대상 뭐 말하지 않고 이런 게 있을 거야. 과묵함. 과묵은 바위가 제일 과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가 봐. 이거 말하지 않은 달 그죠? 이건가 본데 왠지 과묵은 바위여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는 이제 달인 거죠. 보고도 말 아니하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됐죠?